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문장의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면서 천천히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모인 스타일. 자, 영어 문장의 형식은 결국 동사가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동사는 주어만으로도 의미가 완전해. 그럼 뭐예요? 일형식. 어떤 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할 보어가 필요해. 그래, 이형식.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행동의 대상을 요구하는 동사, 다시 말해 동사 뒤에 을을 사명식이고요. 뭐뭐에게와 을을 두 가지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사형식입니다. 그리고 목적어뿐만 아니라 그 목적어를 설명하는 보어까지 필요한 동사, 그래요. 목적어 설명하는 보어까지 필요한 동사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장 형식을 알면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데 속도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물론 나중이 되면요, 여러분 그 운동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기본기를 한다고 해서 부분 동작으로 다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부분 동작을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부분 동작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배우지만 나중에 영어를 좀 익숙하게 하게 될 때는 이게 몇 형식인지 막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생각해 보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걸 굳이 생각하면서 할 시간이 없다. 우린 기본기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형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주어 플러스 동사만 나와 있는 1형식은 여러분이 보기 힘듭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뭐가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주어 플러스 동사에다가 첫 번째 진짜 아무것도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생이 이런 거 잘 못 본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사 뒤에 올 수 있죠.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 수식어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전치사구 올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때 전치사구는 부사 역할을 하겠죠.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그렇죠, 그것은 이제 문장 성분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보어가 되어버리니까 부사는 전치사구로서 기능할 때 1형식 문장 뒤에 올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자동사예요. 정말 어려운 말로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완전 자동사라고 하거든요. 완전 자동사. 근데 이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개념적인 거니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1형식 동사라고 불러볼게요. 1형식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쌤이 잘 나오는 것만 적어놨는데요. 얘는 1형식으로 거의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go, 가다, come, 오다, run, 달리다. 물론 1형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run도 2형식으로도 사용되고 뭐 여러 가지, come도 그렇고. 하지만 1형식으로 사용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sleep, 자다, arrive, 도착하다, happen, 발생하다, exist, 존재하다, live, 살다, work, 일하다, rise, 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goes, 그녀는 가요, 어디에 가요? 학교에 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라는 전치사구가 붙었지만 이 전치사구는 뭐라고? 부사라고요. 부사여야지만 여기 붙을 수 있다고. 왜? goes가 완전 자동사니까. 알겠죠? 자, he came lat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는 왔다. 언제 왔어? 늦게 왔어. 그래서 late 역시 부사고요. They ran, 그들은 달렸다.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sleeps, 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자는데 언제 자요? 일찍 자요. 다 부사예요. 그쵸? 그 다음에 도착하다, arrive,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언제? 정시에, 제때 라는 의미입니다. 자, 발생하다, 사건이, accident, 사건보다 사고가 낫겠네요. 사고가 happen, 발생했어요. 언제? 어제. 얘도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요. 존재하다,
자,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해요? In the ocean 하면 해양에, 바다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살다. 그는 살아요. 어디에? 뉴욕에. 역시나 전치사구지만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합니다. 어디에서 일해요? 은행에서. 자, 떠오르다 이렇게 돼 있는데 rise, 해가 떠오릅니다. 어디에서? 동쪽에서. 이거는 뭐 진리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raise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나 헷갈릴까 봐 미리 적어주는데 raise는 뒤에 명사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오르다가 아니라 떠오르다가 아니라 올리다. 얘는 을룰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나 어제 올렸어. 그러면 무엇을 올렸어? 궁금하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을룰이 궁금하잖아요. 예,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rise, raise.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 다릅니다. 자동사, 타동사.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밑에 보시면 there be 플러스 주어라고 돼 있어요. 얘는 특수 구문인데요. 여기서 there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비동사, 얘를 형식 주어라고 해요. 형식적으로 주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때 여기서 비동사는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주어가 있다. 좀 특이하잖아요. 왜냐면 주어가 문장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형식 주어가 앞에 있고 갑자기 주어가 맨 뒤로 빠졌어. 특이한 구문이죠. 우리가 얘를 뭐라 하냐면 존재 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설명을 할 때 there is, there are, there have been 뭐 이렇게 해서 비동사 종류, 변형할 수 있는 비동사 종류를 쓰고 그다음에 주어를 써주면 얘가 존재 구문, 의미는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was를 쓰면 뭐뭐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have been을 쓰면 뭐뭐가 있어 왔다 뭐 이렇게 쓰는 거고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나오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얘 의미가 없어. 그냥 얘가 형식적으로 있는 거고요. 얘가 다 있다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there is a book 하면 얘가 주어네요. 책이 있다. 얘도 책이 있다. 어디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해서 뒤에 주어 뒤에 수식어구가 달라붙으면서 문장이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 뭐예요? 일형식 문장이라고 해서 짧은 거 아니다. 완전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포장된 책이 있다. 나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장도 있고요. 얘가 일형식이에요. 그렇죠? 일형식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지 문장이 짧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형식 볼게요. 무인 스타일. 자, 그러면 이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의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이 형식부터는 여러분이 집중을 딱 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개념입니다. 주어와 동사 외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어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주어와 동사 자, 이 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의 개념부터 살펴볼 건데 여기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문장 구조를 내가 확실하게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 동사를 외워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형식입니다. 주어와 동사 외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문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이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형태가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특징 읽어볼게요. 동사의 의미 자체에 뭐뭐이다, 뭐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채워줄 보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 의미 자체가 이렇게 뭔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왔으니까 그런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가장 기본형이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입니다. 자, 보어에 4번 주석이 달려있는데요. 잠깐 내려가 살펴볼게요.
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치사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식에 사용되는 동사 뒤에 명사, 형용사가 오는 건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전치사구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 자, 이 세 가지 것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우린 이것을 이 형식 동사라고 이야기하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동사라도 이 형식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구가 따라 붙을 때 우리가 이걸 이 형식이라고 하고 이 형식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형식 동사가 아니고 이 형식 문장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럴 수 있는데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 및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입니다. 대표 비동사류가 있죠. 그래서 주어의 신분, 상태를 그대로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보다는 자 보세요. 그 주어 equal 보어라는 거예요. 보어는 당연히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오겠죠. 물론 전치사구도 올 수 있다고 밑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비동사 is, am, are, was, w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She is a teacher 하면은 여기 나온 비동사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뭐뭐이다이잖아요. 그래서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이 같다는 개념을 형성해 주죠. 그냥 그녀가 선생님인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 비동사를 뭐뭐이다라고 해석하지만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remain하고 stay는요 거의 같은 의미의 동사라고 짝꿍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remain, stay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습니다. silent, calm. 그래서 silent는 조용한, 그리고 calm은 침착한 이런 의미죠. 둘 다 형용사인데요. remain, stay, 뭐뭐이다인데 여전히, 그리고 뭐뭐한 상태로 머무르다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좀 유지한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가 아니라 remain이나 stay를 써주면 비동사보다 조금 확장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조용했다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조용했다라고 해서 remain이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은 침착했다가 아니라 침착함을 유지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선적인 느낌, 좀 진행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 동사들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 형식 동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감각동사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감각동사라고 하면 쌤이 이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feel, sound, feel, smell, sound, taste 요 네 가지를 감각동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soft, good, interesting, bitter 해서 형용사를 붙여주면 이 동사들 뒤에 붙여주면 얘가 이 형식 문장이고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한 냄새가 나다, 그리고 뭐뭐한 소리가 나다, 뭐뭐한 맛이 나다 이런 의미로 이제 활용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 형식 동사였는데요. 근데 여기 선생님 look, seem, appear 선생님 연결 동사라면서요. 맞아, 그렇게 얘기했죠. 쌤이 실언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연결동사를 감각동사 안에 넣어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감각동사에 넣어서 이제 시각으로 보는 거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뭐 연결동사로 해도 되고 감각동사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tired, nervous, happy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줘서 감각동사 뒤에 look, seem, appear 뒤에 형용사 붙여줘서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란 어떤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감각동사는 뭐뭐하는 것 같다라고 해석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석해보면 그녀는 피곤한 것 같다. 그는 긴장한 것 같다. 그녀는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해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좋아요.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안... 무인 스타일. 상태 변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어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 형식 동사에 굉장히 많은 동사가 있지만 쌤이 이전에 다 필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왔다면 새롭지 않죠. 너 봤던 앤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ecome이 대표예요.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 외웠었어요. feel, for, make, get, turn, grow, go, come, run 그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외웠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의사가 된다라고 해서 그가 의사가 되는 이런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요. angry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화가 안 났었는데 이 화가 난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이다를 설명하려면 she is angry 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got을 씀으로써 화가 안 났었는데 화가 나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row가 있는데요. 얘도요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colder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growing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turned 원래 여러분 보세요. 이 turned요 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yellow라는 형용사, 노란색의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노랗게 변했다라는 그 변하다라는 의미를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ray도 마찬가지예요. is going gray 하면은 새치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새치가 되어 흰머리가 난다 이런 의미예요. 자, 흰머리를 우리가 white hair라고 안 하고 gray라고 합니다. 자, 이건 영어적인 뭐 특성인데 한번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her dream came true에서 그녀의 꿈이 이루어졌다 해서 여기서 come도 오다가 아니에요. 오다가 아니고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 진실이 된 거니까, 실제 현실이 된 거니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come true 뭐 이런 dreams come true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the well ran dry 하면 이거 dry도 마른이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용사가 이렇게 오면 얘는 이 형식이고 뭐뭐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물게 된 그 변화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전치사구가 오는 경우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선생님이 전치사구가 비동사 뒤에 왔으니까 얘 부사 역할 아니고 형용사 역할이겠네요. 네, 뭐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형용사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치사구가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전하고. 자, 그런데 비동사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비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구, 비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구, 그리고 비동사가 나오고 전치사구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the success of the project 하면 그 프로젝트의 성공은 was in teamwork 하면 팀워크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냥 얘랑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보어니까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치사를 살리지 않고 그냥 해석하는 거죠. 성공이 팀워크구나 이렇게.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 solution 그 해결책은 is by changing our project 하면 우리의 접근 방식을 접근법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이다. 뭐 이렇게 by를 살리지 않아도요. 그 해결책이 이걸 바꾸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성공은 working harder than others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거구나 이렇게 굳이 이렇게 by를 살리지 않아도 in을 살리지 않아도 보어 역할이 그거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살펴보시고 전치사구가 보어로 나오더라도 전혀 당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인 스타일. 삼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형식 문장이 어쩌면 가장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다른 것도 다 문장이지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자, 주어와 동사 뒤에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나온다.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 자, 여러분 목적어 뭔데요? 목적어 알잖아요. 을을. 그쵸? 을로 해석되는 그 녀석들, 그 명사들, 그게 이제 목적어인데요. 그러면 을로 해석되는 이 명사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동사 자체가 어때야 돼? 동사 자체가 그래,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해요? 네, 궁금한 동사. 을을이 궁금한 동사가 나와야겠지, 그쵸?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목적어의 종류 및 예문 보겠습니다. 일단 을을이 궁금한 동사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되고, 여기서 목적어, 요 녀석 있잖아요. 요 녀석이 그러면 그냥 단순히 명사만 넣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명사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은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래 자세히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냥 명사 올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대명사 올 수 있고요. 명사 구 올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명사
두 번째부터 명사절 마지막까지 이 네 가지가 좀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이게 뭐야? 얘가 왜 명사야?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기다려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거 세 개는 여러분이 해석해 보면 되고요.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은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동사, 이 visit가 동사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to를 붙여주면 우리가 이걸 to 부정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예요 그게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온 것만 하자. 명사가 될 수 있어요. 오호, 좋아 좋아. 이렇게 동사, 얘는 분명히 동사야, 그치? 근데 여기다 to를 딱 붙여. 그럼 이 전체 얘를 뭐라고 해? 명사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또 하나 있어요. 동사야. 얘 분명히 동사인데 여기다가 ing를 붙여. 그럼 얘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라고 한다고요. 언제 말했어요?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요. 선생님 얘는 누가 봐도 문장인데요. 맞아. 근데 그 앞에 that을 붙여주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를 뭐라 그래요? 명사라고 한다고요. 자, 또 있어요. WH로 시작하는 그 녀석들 뒤에 주어 동사가 붙으면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녀석은 명사절이고 얘 없는 녀석은 명사구다. 이렇게 부른다고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힘든 거 정상이야. 자, 그래서 명사로 바뀐다. 영어에서 뭔가가 명사로 바뀐다 하면은 그냥 것 아니면 기를 붙여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이런 거야. I want. 나는 원해요. 뭘 원해요? 방문하다 아니고 방문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것은 알겠는데 을은 왜 붙여요? 목적어잖아. 목적어. 그쵸? 그래서 나는 파리를 방문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선생님, 왜 해석이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석대로 해석하는 거고 얘는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자, he enjo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즐깁니다. 뭐를? 수영하다 아니고 수영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나는 알아요. 뭘 알아요? 그녀는 정직하다 아니고요.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선생님, 요 that은 왜 것을 이렇게 붙였나요? 것을 이렇게 붙였나요? 당연하지. 왜냐면 얘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뭘 몰라요? What he wants. 이렇게 되면 그가 원하는 컷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자, 여기서 물론 WH절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WH절에는 what밖에 없나요? 전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적어볼까요? what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또 when, 또 where. 이거 한번 적어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why, 그 다음에 how. 선생님, WH 아닌데요, 얘는? 아니어도 얘도 껴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who. 두 개를 그었죠? 왜? 하나만 그어도 되는데, 그쵸? 싹. who, which.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WH로 시작하는 절, WH 명사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각각의 의미는 다르죠. 뒤에서 아주 자세히 배울 거예요. 기대를 딱 갖고 기다리면 돼요. 자, 여기까지 3형식이었고요. 솔직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복습 꼭 해야 돼요.